저는 로이더 스테로이드 맞는 건 본인 선택이고 인정하면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내추럴로 본인처럼 운동하면 몸 좋아진다는 거 말하는 게 타인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죠. 저도 지금 많은 친구들을 보잖아요. 스테로이드 썼던 친구들도 많이 보는데 요즘에 그 썼던 애들 중에 내가 알아. 썼던 애들 중에 내추럴 시합 나가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막 내추럴 대회 나가서 뭐 2등 했니 뭐 1등 했니 뭐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들보다 더 큰 문제가 이제 시합이라고 생각해요. 내추럴이 아니고 옛날에 약을 썼고 옛날에 약을 썼는데 자기는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포기했던 거죠. 왜냐하면 경쟁이 안 되니까 시합에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내추럴 시합이 나오니까 이제 거기 기어 나와. 이런 애들이 진짜 많아요. 약을 썼는데 변화가 tut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씨 나는 이거 안 되나? 하면서 이제 포기하고 있다가 내추럴 대회가 딱 생겼어. 그럼 이거다 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지금 정말 한 트럭이다.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내추럴 시합에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내추럴 시합이라고 하면 라이프타임 내추럴의 시합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라이프타임 내추럴을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라이프타임 내추럴 시합을 만들었으면 참가자들이 라이프타임 내추럴인지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검증 못 하잖아. 근데 내추럴이라는 타이틀을 왜 다냐? 나는 그게 더 웃긴 거야. 아니 올림픽이에요. 올림픽에 그러면은 라이프타임 내추럴 올림픽을 만들어야지. 근데 검증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올림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내추럴 시합이라는 게 더 웃겨. 아니면 그냥 도핑 테스트 있는 시합이다. 그리고 도핑 테스트 안 걸리면은 아무나 나와도 된다. 이게 합리적인 얘기지. 뭐 옛날에 썼던 사람이니까 나오면 안 돼. 저는 이게 더 웃긴 거예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옛날에 뭐 도핑 테스트 안 걸렸어요. 한 번도 안 걸렸어. 약은 겁나 썼어. 그러다가 약 끊고 내추럴 대회 나가. 입상해. 그게 내추럴이야? 아니잖아. 근데 그걸 잡아낼 수 있냐 이거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걸 잡지도 못하면서 그런 가치를 내세우는 거는 굉장히 좀 역겨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검증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은 도핑이라는 기준을 딱 해놓고 이 도핑이라는 걸 통과한 사람은 이 시합 나와도 돼. 이 도핑을 통과 못하면은 나오지 마. 이렇게 돼야지 훨씬 더 합리적인 거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을 세울 수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거 시합 만드는 사람들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 자체가 기만하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뭐 대부분 내추럴 코스프레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약을 써도 내추럴 같아. 그러니까 티가 전혀 안 나. 딱 봐도 내추럴인데?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잡을 수가 없다. 그러면 야동도 보면 안 되죠. 제가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불법 하는 그 불법에 막 이렇게 심취한 사람들,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단 무단횡단 절대 하면 안 되고 자동차 타고 다니면은 무조건 정속주행. 30km 구간이야. 자, 학교 앞에요. 30km 구간이에요. 30km만 다녀야 돼. 31km도 안 돼. 100km 구간이에요. 100km만 가야 돼. 110km도 안 돼. 101km도 안 돼. 무조건 정속. 야동 당연히 보면 안 돼. 야동에서 만약에 교복 같은 게 나와요. 그거는 형사처벌이에요. 그 과태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사용은 지금 과태료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무단횡단 했을 때 과태료, 담배꽁초 버렸을 때 과태료, 이 과태료랑 똑같은 과태료인데 야동을 보는 거는 형사처벌이에요. 구속도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야동은 보면 안 되죠. 그럼 도덕적인 우리 선비님들,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 올리면은 거기다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불법 막 연병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우리 선비님들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야동도 보지 말고 어디 가서 침도 뱉지 말고 무단횡단도 하지 말고 막 새벽 심야 막 새벽 4시야 차가 하나도 없어. 무조건 기다려야 돼. 양심냉장고 꼭 타시길 바라요. 참 웃긴 거예요. 그래서 코치님이 말하시는 생활체육인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생활체육인은 말 그대로 제가 이제 보디빌딩을 좋아하잖아요. 보디빌딩을 해요. 근데 보디빌딩으로는 돈은 못 벌어. 내가 보디빌딩 시합을 나가서 저는 보디빌딩 시합으로는 돈을 못 벌거든요. 이번 연도는 그래도 벌었어. 50만원. 이번 연도는 보디빌딩 시합 나가서 상금 50만원 받았어요. 어쨌든 50만원 받았죠. 근데 그 50만원으로 생활이 안 되잖아. 이거는 생활체육입니다. 보디빌딩 대회 나갔어요. 상금 뭐 2천만원 3천만원 받고 보디빌더니까 연봉을 받아. 한 3, 4천만원 또 받아. 내 기본 생활이 영위가 돼. 그거는 선수다. 보디빌더다. 그것이. 제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 외에
애매한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디빌딩을 해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유튜브에서 수익이 나와. 그러니까 보디빌딩을 컨텐츠로 유튜브에서 수익이 나와. 이 사람들도 보디빌더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요즘에는 이제 좀 그 경계가 약간 허물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사실 명확했죠. 유튜브가 없던 시절에는 아니 선수라고 하면은 그냥 연봉 받는 사람이 선수였어요. 간단하게.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게 아리까리예요. 유튜브라는 게 생기면서 개인이 이제 뭐 보디빌딩이나 이런 걸 하고 컨텐츠 제작을 해서 올리면서 돈을 벌어요. 근데 그것을 보디빌더로 봐야 되나 유튜버로 봐야 되나 이거 좀 아리까리하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 사상에는 유튜버다.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보디빌더가 아니라 유튜버다. 보디빌더라면 보디빌딩 시합을 나가서 거기서 돈을 버는 사람. 그게 이제 보디빌더다. 이렇게 보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거죠. SNS 같은 거 안 해요. 유명하지 않아. SNS는 안 하는데 보디빌딩을 통해서 선수 가치가 생겨서 광고를 찍어요. 이런 선수들 있죠. 대표적으로 이승철 선수가 있겠죠. 황철순 선수 있고. 이런 분들. 보디빌더니까 머신 회사의 모델이 돼서 광고료를 받아. 이런 사람들도 프로 보디빌더다. 프로 선수다. 자기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유튜브 때문에 광고를 받는 분들이 또 많아졌어요. 이게 이제 애매해지는 거예요. 유튜브 구독자가 많아지니까 이 사람은 보디빌딩 컨텐츠긴 한데 보디빌딩으로는 돈을 못 벌지만 유튜브에 구독자가 많아서 광고를 줘요. 이것도 좀 애매해 이제. 이것도 보디빌더로 봐야 되나? 큰 틀로 보면 보디빌더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이제 보디빌딩에 관해서 보수 마인드이기 때문에 보디빌더라면 말 그대로 보디빌더로서 그런 유튜브나 이런 거 배제하고 보디빌더로서의 가치로 돈을 버는 사람이 진짜 보디빌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외에는 전부 보디빌딩을 좋아하는 생활체육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디빌더는 많지 않다. 제 기준이긴 하지만 뭐 기준이야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나는 그냥 빤스 입고 시합 나갔어. 나는 선수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걔도 선수예요. 저도 그 야구 좋아하거든요. 사회인 야구 나가요. 그럼 나도 야구 선수야. 시합 나갔잖아. 사회인 야구 가서 공 던져봤거든요. 그럼 나도 야구 선수잖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업적 의미에서의 보디빌더만 진정한 보디빌더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로이더 판별을 엄청난 사이즈나 피부에 심한 여드름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쵸? 판별이 안 됩니다. 판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속이는 사람도 많은 거고 속는 사람도 많은 거고.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가능성, 이 사람이 로이더냐 아니냐의 가능성을 그나마 좀 볼 수 있는 거는 그 히스토리죠. 옛날의 사진, 옛날에 어땠고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여기 여드름이 엄청 많았어. 여기 막 여드름이 엄청 많았어. 근데 여드름이 없어졌어. 옛날에는 찌찌가 튀어나왔어. 옛날에는 찌찌가 튀어나왔는데 내추럴 시합 나오면서 찌찌가 없어졌어. 이런 새끼들은 거의 99%다. 이것이 판별 가능한 어떻게 보면 눈으로 판별 가능한 하나의 그런 좀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죠. 철순이 형은 몸만 좋은 게 아니라 리액션도 개해자여서 재밌음. 몸 좋은 사람은 많은데 철순이 형처럼 춤도 잘 추고 퍼포먼스 십상타처인 사람은 없음. 그러니까 월드스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탤런트잖아요. 자기의 재능인 거고 자기의 끼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보디빌더가 있지만 황철순 선수처럼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보디빌더는 극소수죠. 전 세계로 봐도 카이 그린밖에 없어요. 진짜로 전 세계적으로 봐도 황철순 선수 같은 퍼포먼스를 만드는 보디빌더는 카이 그린 말고 없어. 그러니까 카이 그린하고 황철순 선수가 퍼포먼스 예를 들어서 게스트 포징 전 세계에서 원투로 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대한 부를 또 쌓을 수가 있는 거죠. 탤런트가 있는 거니까. 근데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노력이야 하겠지만 그것이 이제 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만으로 또 되는 것도 아니야. 자기의 그 성격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재능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그 스타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스타가 된다라는 거는 재능과 노력과 이런 것들이 전부 결합됐을 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